네, 저는 승나학교에서 16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더쌤이라고 하고요. 승나학교에서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인디언 전통인데요. 부모님이 정해준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빗쌤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인정받고 싶으니까 막 빛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함께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영복 교수님의 더불어숲에서 더불어, 더불어 너무 좋다. 이게 또 우리말이기도 하고 더불어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더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습나를 처음 만났어요. 그 습쌤이 이제 3주 독서 캠프에 같이 참여해보자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었고 3주 동안 어떻게 지낼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고 저도 어렴풋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 더해서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공부하는데 열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뭐 먹고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좀 놀랐던 게 되게 선생님들이 열의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3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나 선생님들이 힘들 텐데 그렇게 새벽까지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제가 가슴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런 선생님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다행히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래서 그 날부로 집에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와서 그 길로 지금 16년째 출가 중이에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제가 공교육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런 고민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삶은 시작이 됐는데 물론 태어날 때부터 삶은 시작되지만 이제 대학교에 와서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고민만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자기계발서였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아이들한테 시켜주는 학교 그리고 거기서 나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사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일단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치열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키워드를 말하기 전에 제가 삶을 그 전에 정리를 했었어요. 아이들하고 인물전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의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생과 죽음 동안 어떤 키워드를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책도 읽고 발제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인데 그걸 5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내 삶도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쭉 연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빵살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때는 30대였으니까 30대까지 제가 살았던 생을 정리합니다. 그때 키워드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키워드였냐면은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이끌어온 그런 키워드가 열등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을 좀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은 내 방향성이 없구나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들 고민하듯이 내 삶의 키워드가 뭘까? 첫 번째는 그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런 게 있었고 경외심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나온 거죠. 왜냐면 그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제가 노는 걸 좋아해요. 놀려면은 혼자 놀면 재미가 없어. 같이 노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공동체가 사라져서 사람이 병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서. 마라톤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어디로 뛸지가 중요한 거지 뛴다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공부 저는 리버럴 아츠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기. 이 리버럴 아츠의 어떤 별명이거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과제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죠. 아직도 저는 학생인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있겠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게 뭔지,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외롭고, 저는 놀랐던 게 캠프 때 다른 아이들을 보는데 그때 우울증 약을 가져온 아이들을 봤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ADHD라든지 왜 아이들이 그렇게 병에 들었을까, 저는 공동체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냐면은 놀고 일하고 삶과 일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사회를 구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일하고, 그런데 사회가 변해.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지금 사회운동은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산다는 것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풍요롭게 좀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 이제 배움이 없으면은 어떻게 앞으로 갈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리버럴 아츠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나 졸업생들에게도 권해요. 요거라고. 그리고 졸업생 아이들에게도 이제 강좌를 열어놓고, 그래서 실제로 와서 들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졸업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힘들다 그래요. 또 하라고. 힘들다 그러고, 그래 삶이 힘들지. 근데 어떻게 힘들 거냐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공부로 힘든 게 제일 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연에 대한 경외. 지금 이 시대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자연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연의 일부분이다, 모래알 조각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아이들하고 갔을 때 설악산 같은 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자연의 일부구나 라는 게 그냥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가 이제 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 좀, 그리고 또 갈무리를 하자면, 아이들은 한 권의 책을 옆구리에 끼고 배낭을 메고 친구랑 같이 이산저산 자연을 떠돌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적재적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적은 많습니다. 대안학교 교사의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일화가 뭐냐면은, 앞서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실력 있는 교사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밤낮없이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실력 있는 교사가 돼서, 그래, 이름을 높이지는 않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사의 조건은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교사지,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입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으신 부모님들이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몇 명씩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그 수업에 한 명 아이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지키고야 말리라. 그래서 수업 준비를 많이 했어요. 걔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방에서 그 작은 칠판 하나, 좌탁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죠. 전화를 부모님한테 했는데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보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실에서 앉아서 좀 한편으로 깊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교사이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내가 교사라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훌륭한 교사, 훌륭하지 않은 교사, 앞에 거 수식어 떼고 형용사 떼고, 교사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을 만나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지만 그때 여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가다듬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뭐지? 책을 옆구리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산저산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바람처럼. 그런 게 1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의 원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연민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려면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이 사람이 싫건 좋건 내 옆에 있어야지 전체를 알 수 있거든요. 틈나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해하게 된 이유는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2달 정도를 아이들하고 나가 살아요. 이 정도면은 부모님도 힘들죠. 방학 때도 힘드니까. 방학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 달 동안에도 아이들과 같이 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탐방, 노작, 그리고 그 가을, 여름, 겨울 캠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랜드 투어, 그 다음에 어학연수,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은 3개월이 없어요. 3개월이 없어지더라고요. 1년에 힘듭니다. 나만 힘들까? 네,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틸까?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거죠. 이해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보면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떤 게 있냐면은 아이들을 이해한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3개월 나가 살면은 굉장히 쓸쓸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 그 아이들 울죠. 울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고민 토론할 사람도 없고, 그때 선생님이 들어주고, 선생님이 들으니까 또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캠프나 노작 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눕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누워서 잔단 말이에요. 불이 딱 꺼지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거를 어떤 교사분이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외로울 것 같은데 잠잘 때 굉장히 많이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좀 머리 쓰다듬어주고 오늘 잘 지냈니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캠프 때나 노작 때, 탐방 때 아이들이 누워있으면 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 지냈니? 눈 마주침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민이 생기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